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아입니다. 시장이 참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았을 텐데 파랗게 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시장은 어떤 흐름을 좀 연출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QR코드 스캔하시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리파리 또 누르고 들어오시면 참여 코드 번호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로벌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확대됐죠. 무너진 지지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개별주 보시면 이렌시스가 급등했는데 왜 이런 양상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시장 흐름입니다. 7개월 만에 2,400선이 붕괴입니다. 전저점이 이탈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75포인트까지도 좀 떨어졌고요. 1%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들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일에서 좀 하락세가 연출됐고요. 76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 거의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들은 유동성에 대한 축소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이 됐고 2차 전지 약세들도 시총상위주 안에서도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하방 압력을 불어넣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테슬라 쇼크는 여전히 ING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세로 인해서 2차 전지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여전히 난조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살펴보시면 2%대로 약세 23만 3,500원 선의 거래 마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3%대, 포스코 퓨처엠도 5%대로 깊게 밀리면서 관련한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여전히 흐름들에 대해서 계속 더 밀리는 건 아닐까. 지금이 정말 저렴한 저가 매수의 찬스가 아닐까. 시속 게임들이 이어지는데요. 계속 흐름들은 연속성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개별주로는 이렌시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11월 미국에서 공개가 될 전망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 보핏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런 감속기 메인 공급사기 때문에 이렌시스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는 6,590원까지도 터치되는 움직임, 그리고 23% 급등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런 여력이 이어질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하나씩 점검을 해볼까요? 참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 소식 공시를 통해서 밝혔고요. 이를 통해서 거의 10%에 가까운 등락률이 연출됐습니다. 대성 미생물 역시도 광우병 수의 테마로 좀 묶이는데요. 럼 파킨스병 국내 첫 발병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부 대성 미생물 같은 동물 관련한 섹터 이글벳 오늘 5%대 9%대 움직임들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관련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테마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오파스트넷은 여권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종로에 출마 검토 소식이 있다. 테마주로 좀 엮이게 되죠. 관련해서 또 오름세가 나타나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점검해봤고요. 또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규 대표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들 철저하게 대비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또 보셨을 때 참 이번 주가 참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 이번 주간. 주도 그렇고요. 네, 사실 저번 주도 사실 쉽지는 않은 장이었고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10월 달도 사실은 뭐 그렇게 낙관적인 시장은 또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지수도 빠졌었고 코스닥은 특히나 3% 가까이 이탈을 또 했었고, 근데 장중에 사실 좀 회복을 좀 보여주다가 그 부분이 사실 저는 더 반등을 또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픈 것 같아서 제대로 좀 보여주겠다. 과연 우리 전문가님은 뭘 보여주실지가 기대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 그럼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은요, 10월달 매매하셨던 분들 일단 이미 손실권에 기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은 시장 참여자분들은 조금 더 급하게 또 매매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9월달에 매수하셨던 종목들, 특히나 주도주를 공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더욱더 손실폭이 커져 있겠죠. 왜냐하면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수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거의 18% 이상이 지수 자체가 좀 밀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보유 기간이 조금 더 길수록 시장 참여자분들은 손실폭이 높아진 상태일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사실 좀 차분하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주를 매매를 하셨던 분들, 특히나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조선이나 일단 지금 시장 과거에 실적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었던 업종 내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조금 개별주를 매매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그 개별적인 모멘텀이 사실 살아 있어야 그 지수 반등에 맞춰서 똑같이 반등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건 결국에 시장은 또 왜 빠졌는가, 그것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사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시적인 부분에 금융시장이 좀 부담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실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이 좀 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좀 높아졌고요. 특히나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또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사실 이제 지원을 해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돈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지금 부채가요. 4경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해주려고 돈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를 계속 찍어내다 보면은 국채 가치는 또 내려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것에 맞춰서 국채 금리는 따라서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논리가 지금 부담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동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주식만 놓고 봤을 때 투자하기 좀 녹록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결국에는 2008년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2015년도 뭐 사드 배치 상황이 있을 때도 그렇고 결국엔 뭐 시장 자체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주식 시장이 매번 뭐 하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챙겨봐야 할 것은 시장에 올라오게 되면은 어떤 섹터가 구분돼서 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 종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속해 있는가, 그 섹터를 잘 구분하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만약에 개별주를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 반등 나올 때 빠르게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절하셔서 시장에 맞게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 반등이 올라올 때 제일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섹터들은 바로 주도주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장 반등 나올 때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좀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다운되면서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별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주도주 종목인가 아니면 개별주 종목인가를 판단하시면서 다음 주 장을 준비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내 종목이 주도주인지 아닌지 이런 좀 상황 판단이 빠르게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정말 내 종목이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8282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오늘장 꼭 봐야 됐던 기사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군 가자 진입 태세를 유지했다. 유가가 90달러에 육박한다라는 건데 아까 뭐 유가 얘기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이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제일 좀 빠르게 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관련해서 뭐 중동 관련해서 전쟁 리스크는 사실 좀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반영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관련한 이슈 뭐 개별적으로 뭐 종목들도 챙겨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세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 전쟁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엔 동결을 했지만 다음엔 또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라는 또 의견을 또 내비쳤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계속 높아질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중동 지역을 봤을 때는 기름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생산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물가에 대해 물가 지표를 볼 때요. 단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게 사실 원유죠. 기름인데요. 이 기름 관련주, 에너지 관련한 업종들,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관련한 종목들을 살펴볼 때는 에너지 관련주를 또 살펴볼 수 있다. 이 부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 최근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우디에 또 방한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와 또 뭔가 좀 연관성 있는 그래서 사우디도 사실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번 주에 사실 시세 탄력이 가장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군 테마주들이 사실 좀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음 주가 또 이번 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 또 시장이 좀 밀렸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으로 따지면요.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좁혀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사실 뭐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을 좀 위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도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한 에너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또 에너지주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유가 얘기 나왔으니까 주도주, 유망주 살펴볼게요. 에너지 그리고 네, S&T 네. 에너지 네. 에너지 섹터 좀 보고 계신데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사실 이제 에너지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곽강을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이제 내년에 또 다시 한번 트럼프랑 대선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트럼프는 이제 전통적인 석유나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를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내년을 보더라도 에너지 관련한 섹터들, 테마주들 이슈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또 있고요. 특히나 앞서서 제가 이슈를 말씀드릴 때 특히나 그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배럴당 80달러를 유지했었던 원유 가격이 지금 거의 이제 90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엄청난 지금 원유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도 이렇고, 근데 그 와중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매매를 하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테마주를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건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나 저가주를 좀 공략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주도 섹터들은 다 같이 또 하락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좀 짧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 다시 한번 살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에너지 섹터 보자 했는데요. S&T 에너지를 좀 유망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들이 어느 부분에서 작용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뭐 차트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수급일 수 있고 모멘텀 아니면 개별적인 긍정적인 호재들이 있거나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사실 시세적인 측면이 제일 좀 크고요.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구분되는 상황, 이 수급적으로 구분되는 상황이 좀 컸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S&T 에너지의 차트인데요. 사실 이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에너지 관련한 업종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종목군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왜 상한가 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짧게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S&T 에너지를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렇게 되면 S&T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역량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특히나 국내와 사우디에서 유일하게 공랭식 에어쿨러 교환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한을 했는데 S&T 에너지가 지금 법인이 해외 법인 사우디에 또 있습니다. 2015년도에 S&T 걸프라고 하는 자회사, 해외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사실 과거에는 이제 지분 50%를 보유했었다가 15년도에 완전하게 자회사로 흡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사우디에 뭔가 우리가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료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세 반영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특히나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 안에서 매출의 70% 부분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랭식 에어쿨러 이 부분이 70%를 가져갔고요. 특히나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 안에서 중동에서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거의 이제 단연 1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에어쿨러 분야 안에서 글로벌 1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사우디와의 연관성, 그리고 사실 사우디가 2010년도부터 지금 사실은 과거에는 원유 중심의 사업을 정책을 펼쳤다면 2010년도 이후서부터는 뭔가 좀 다른 사업을 또 추진을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S&T 에너지가 딱 이 분야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우디와 연관성, 사우디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S&T 에너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세적인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S&T 에너지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면
월요일 날 시초가 정도의 시초가 이하 지금 오늘 종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에서 4% 정도 미만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10% 이상의 갭상승을 보여준다면 그건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S&T 에너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에너지 관련주 테마주들의 키로서 대장주로서 우리가 이제 나침판 역할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침판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샵 3772번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아요. 홈런 임박주 관련해서 또 힌트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힌트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에너지 업종 종목을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한 종목인데요.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너지 종목 중에 대성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나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월요일장, 화요일장만 놓고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가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종목명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추첨 통해서 또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